반려동물 사료의 미래, 안전할까, 위험할까? 2030년까지 곤충 사료 시장이 1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이 전통적인 육류 기반 사료의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으면서 곤충 단백질이 혁신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귀뚜라미, 미럼이 들어간 사료가 과연 안전한가 하는 점입니다. 일부 보호자들은 곤충 단백질이 소화에 좋고 알레르기 위험이 적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는 아직 회의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탄소 감소부터 영양학적 장점까지 곤충 사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과연 과학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숨겨진 위험 요소는 없을까요? 오늘 펫데이터 월드에서 곤충 기반 반려동물 사료의 세계를 깊이 탐구하며 이 지속 가능한 트렌드가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동물에게 진정으로 안전한지 밝혀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반려견 뽀미가 귀뚜라미를 먹고 있다면 어떨까요? 미럼? 블랙솔저플라이 유충? 당황스러우신가요? 하지만 잠시만요. 곤충 기반 반려동물 사료가 빠르게 시장에 확산되며 주류 반려동물 식품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49.2%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반려동물 영양에 대한 새로운 혁신입니다. 곤충 단백질 1kg은 소고기 1kg보다 99% 적은 토지를 사용합니다. 기존 반려동물 사료 산업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놀랍게도 미국에서 소비되는 동물성 단백질 중 25%에서 30%가 반려동물 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영향이 상당하죠. 그렇다면 곤충 단백질은 어떨까요? 단 1kg의 곤충 단백질을 생산하는 데는 소고기 대비 99% 적은 토지, 95% 적은 물, 그리고 97% 적은 온실가스 배출이 필요합니다. 환경을 고려하는 반려인이라면 이 숫자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하지만 환경적으로 좋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에도 좋을까요? 곤충 단백질이 정말 반려동물에게 영양학적으로 유익할까요? 데이터를 보면 꽤 인상적입니다. 귀뚜라미는 건조 중량 기준으로 최대 65%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한 완전 단백질입니다. 또한 비타민, 미네랄, 건강한 지방도 풍부하죠. 특히 블랙솔저플라이 유충은 칼슘과 항균 효과가 있는 라우르산이 풍부하여 반려동물의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학적 장점만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곤충 단백질이 정말로 반려동물에게 안전한지 과학적으로 파헤쳐 볼 것입니다. 곤충은 수천 년 동안 20억 명의 인류를 먹여 살린 식량입니다. 반려동물에게 곤충을 먹이는 것이 새로운 개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곤충은 수천 년 동안 다양한 인간의 식단에 포함되어 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0억 명이 곤충을 식단의 일부로 정기적으로 섭취하고 있으며 이를 곤충식 엔토모파지라고 부릅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인간은 최소 7천년 전부터 곤충을 먹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생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포함한 많은 육식 동물이 자연적으로 곤충을 식단의 일부로 섭취합니다. 늑대는 먹이가 부족할 때 다양한 곤충을 먹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자연스러운 행동은 반려동물이 곤충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부자연스럽지 않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업용 반려동물 사료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입니다. 최초의 상업용 반려동물 사료는 1860년 미국 기업가 제임스 스프렛에 의해 개발된 밀 기반의 강아지 비스킷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반려동물들은 주로 식탁에서 남은 음식 찌꺼기를 먹거나 직접 사냥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다른 반려동물 영양의 혁신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곤충 기반 반려동물 사료는 2015년경 시장에 출시되었으며 반려동물 영양 역사에서 이제 막 태어난 강아지 같은 존재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곤충 사료가 단순한 틈새 시장 제품에서 반려동물 사료 산업의 주요 경쟁자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7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의 곤충 기반 사료 제품이 출시되었으며 퓨리나 마스, 힐스와 같은 주요 제조업체들도 곤충 단백질 연구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곤충 사료는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단백질 공급원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UN FAO 보고서가 곤충의 활용 가능성을 강조하며 개발이 본격화되었고 2017년 EU가 어류 사료로 승인하면서 산업이 급성장했습니다. 2021년에는 가축 및 반려동물 사료로도 허용되며 글로벌 시장이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블랙솔저플라이, 미럼, 퀴뚜라미 등이 주로 사용되며 영양가가 높고 음식물 쓰레기 감소에도 기여합니다. 돈이 흐르는 곳에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납니다. 곤충을 원료로 한 반려동물 사료 시장이 2030년까지 무려 14억 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이에요. 이건 그냥 조금씩 성장하는 시장이 아니라 반려동물 먹거리에 관한 완전한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기업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네슬레 퓨리나는 2020년에 스위스에서 첫 번째 곤충 사료를 출시했고 마스펫케어는 러브버그라는 브랜드로 2021년에 이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거대 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스타트업들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데요. 지난 5년 동안 1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이 벤처 자금으로 8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모았답니다. 이런 투자 덕분에 더 안전하고 맛있는 곤충 사료가 빠르게 개발되고 있어요. 2023년 전 세계 곤충 사료 매출은 5억 6천만 달러였는데 그중 우리나라 기업들이 3,800만 달러를 벌어들여 전체 시장의 6.8%를 차지했어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데 2033년이 되면 세계 시장은 25억 달러로 커지고 한국 기업들은 2억 2,500만 달러로 세계 시장의 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아시아 지역에서 곤충 식품에 대한 거부감이 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가격입니다. 지금은 곤충 사료가 닭고기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비싸서 곤충 사료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팔리고 있어요. 이렇게 비싼 이유는 아직 곤충 농장들이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경제학자들은 곤충 사료 생산량이 늘어나면 2025년까지 가격이 40%나 내려갈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식물성 고기 대체품도 처음에는 비쌌지만 점점 싸졌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 곤충 사료도 일반 프리미엄 사료와 가격 경쟁이 가능해지면서 환경에도 좋고 반려동물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가장 많이 판 곤충 사료 회사 4곳을 소개해드릴게요. 1위는 네덜란드의 프로틱스로 프로틱스 팻밀 제품으로 8,2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2위는 프랑스의 잉섹트로 퓨어퍼스타와 피라인 플라이 브랜드로 7,6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3위는 미국의 인섹트 프로틴 솔루션으로 알레르기 있는 반려동물을 위한 퓨어버그 제품으로 5,9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4위는 캐나다의 엔토모가 퀴뚜라미 기반으로 크리키드원 제품으로 3,40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 4개 회사 2023년 총 매출은 2억 5,100만 달러로 전년보다 43%나 성장했답니다. 이런 회사들이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먹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랑하는 반려동물에게 벌레를 먹이는 게 좀 꺼림칙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놀랍게도 2022년 조사에 따르면 반려인의 67%가 안전하고 영양가 있다면 곤충 사료를 사볼 의향이 있다고 답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반려인들이 이런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 MZ세대는 기성세대보다 곤충 단백질 사료를 시도할 가능성이 2배나 높습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유럽 반려인의 72%가 곤충 사료에 열려있는 반면 미국과 캐나다는 58% 정도입니다. 이건 아마도 유럽에서 곤충 사료가 더 일찍 소개되고 더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일 거예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2023년 수의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78%가 곤충 단백질이 반려동물에게 안전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사들이 모든 반려동물에게 완전히 추천하기 전에 더 많은 장기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넬 대학의 사라 윌슨 수의 영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곤충 단백질의 소화와 안전성에 관한 초기 데이터는 유망해 보이지만 반려동물의 전체 생애에 걸쳐 이런 새로운 단백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려면 더 많은 장기 연구가 필요해요. 수의사들은 대체로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며 더 많은 연구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이 혁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반려동물이 정말 곤충 사료를 먹을까요? 좋은 소식은 기호성 연구 결과가 매우 유망하다는 것입니다.
테스트에서 89%의 개들이 식물성 단백질보다 곤충 단백질을 선호했고 72%는 곤충 단백질과 닭고기 단백질 사이의 선호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까다로운 식성으로 유명한 고양이들의 경우 결과는 조금 덜 인상적이지만 여전히 좋았어요. 고양이의 약 63%가 곤충 기반 음식을 잘 받아들였지만 물고기와 닭고기 단백질에 더 강한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흥미롭게도 많은 반려동물에게는 단백질 종류보다 음식의 질감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절한 질감과 향을 가진 음식은 단백질이 무엇이든 더 쉽게 받아들여진답니다. 곤충 농업 기술은 정말 혁명적입니다. 최신 수직 곤충 농장은 전통적인 소 농장보다 같은 땅에서 500배나 더 많은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어요. 네덜란드의 프로틱스 같은 회사는 축구장 크기의 시설에서 매년 14,000톤의 곤충 단백질을 생산하는 완전 자동화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기술 혁신은 생산 과정 전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인간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온도, 습도, 먹이 주기를 조절할 수 있고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최적의 수확 시기를 예측하고 로봇이 최소한의 사람 개입으로 수확, 가공, 포장을 처리합니다. 이런 첨단 접근 방식은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관된 품질과 안전 기준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반려동물 사료 생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곤충 기반 식품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철저한 처리 과정을 거쳐요. 일반적인 열 처리는 121도씨에서 최소 15분간 처리하는 것으로 영양소는 지키면서 유해한 세균은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열 처리 외에도 고압 처리나 펄스 전기장 처리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영양소 손실 없이 안전성을 높이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곤충 단백질의 원래 영양 성분을 더 많이 보존하면서도 유해균을 제거할 수 있죠. 게다가 최첨단 검사 방법은 10억분의 1 수준의 오염물질까지 찾아낼 수 있어서 곤충 단백질이 일반 반려동물 사료 재료만큼 안전하거나 심지어 더 안전하도록 보장합니다. 과학이 말합니다. 곤충 단백질은 건강한 반려동물에게 안전하다고. 자, 곤충 단백질 반려동물 사료의 세계를 깊이 살펴본 후 안전성에 대한 결론은 어떨까요? 현재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곤충 기반 사료는 제대로 가공되고 영양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만들어진다면 건강한 개와 고양이에게 안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반려동물 건강, 소화, 영양소 흡수에 나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반려동물의 전체 생애에 걸친 장기 연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특별한 건강 문제나 알레르기가 있는 반려동물의 경우 큰 식단 변화를 하기 전에 항상 수의사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반려동물 사료와 마찬가지로 품질이 중요합니다. 꼼꼼한 안전 테스트를 하는 믿을 수 있는 제조사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미래를 내다보면 전문가들은 곤충 단백질이 2030년까지 반려동물 사료, 단백질 시장의 15%까지 차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곤충 단백질과 기존 동물 단백질을 섞은 하이브리드 제품도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제품들은 반려동물과 반려인 모두가 새로운 단백질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기술 발전은 계속해서 가격을 낮추면서도 안전성과 품질을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건 곤충 기반 성분을 위한 규제 체계가 발전하고 있어 제조사에게는 더 명확한 지침을, 소비자에게는 더 큰 신뢰를 줄 거라는 점입니다. 유럽식품안전기관은 이미 반려동물 사료의 곤충 단백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었고 미국 FDA도 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게 곤충 단백질 사료를 급여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미 시도해보셨다면 어떤 경험이었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 동네 말캉에서 더 많은 반려동물 정보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혁신이 내일의 표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